안녕하세요. 오늘은 허용적인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허용적인 부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권위주의적인 부모와 반대극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용적인 부모의 모토는 자녀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행복해야 한다, 이것이 모토입니다. 또 허용적인 부모는 가장 적게 저항을 받는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로지 부모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 모토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양육하기를 좀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싫어하는 것보다는 두려워한다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양육에는 자녀에게 한계를 정해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화해서 특히 그 사춘기 자녀에게는 어떤 자녀가 반항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항할 수 있는 대상인 어른의 존재가 필요한데, 이것을 허용적인 부모는 제공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이죠.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또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제를 억지로라도 내주고, 또 어떤 순간적으로 화내는 아이를 다룰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돼라고 말하면 순간적으로 자녀에게 미움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싫죠, 사실은. 그래서 허용적인 부모님은 아이에게 뭐를 시켜서 부탁하고 또 허드렛 일을 차라리 내가 하고 말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얼른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미리 변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용적인 부모님은 자녀와의 갈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매우 사랑스러운 부모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 돼라고 말하지 못하고 어떤 일반적인 갈등을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피하다 보면 스스로 자기 훈련하는 것을 아이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어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또 그럴 때 부모에게 말만 하면, 요청만 하면 뭐 결석이 허락된다든지, 또 취침 시간, 잘 시간을 자기가 정하게 두면 12시가 넘고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 시간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완전한 자유가 있어야지만 행복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부모님들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학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버릇이 없는 아이가 된다든지, 훈련받지 않은 아이로 보일 수 있다든지, 교실에서 교율을 따르기 힘들다든지, 네. 그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험 보는 날은 나는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부모님의 허용적인 양육 방식으로 인해서 사회적 요구를
다루는 방법을 이 아이가 익히지 못한다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면밀하게 아이를 관찰하고 훈육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설픈 변명 또 아이가 방어할 때 그거를 쉽게 수용을 해줘서 이런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떤 자기에게 아무리 영향력을 주지 못하게 된 그런 허용적인 부모에 의해서 부모님이 존재가 부재한가 아닌가 이거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분노하면서 늘 살아간다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자유를 열망하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독립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고 살기를 아주 갈망하죠. 그래서 부모에게 자기 정체성을 위장한다든지 또 가장하고 부모를 쉽게 속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채야 되는데 이 자유를 갈망하는 이 시기에 너무 많은 자유를 주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자기의 반항을 할 때 그거를 받아줄 대상이 강한 어른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좋은 결정을 할지를 그런 반항을 통해서 강한 부모님의 부딪히면서 그거를 알아가는데 충동성을 다스리게 된다든지 또 부모의 규율을 자기가 생각해 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결과에 부딪히면서 이거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 태도가 너무 허용적이면 피드백을 충분히 부모에게서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신에게 뭐를 기대해야 될지 기대를 하는 게 자신에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거를 가르침이 적었다는 의미에서 볼 때 자기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그것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죠. 부딪히면서 알아야 될 것을. 그러다 보니 헐렁한 피드백이 자칫 아무런 의미조차 주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주는 메시지가. 그래서 어떤 잘해야 되는 능력, 잘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자기 스스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기대가 적고, 또 자기에게 요구할 것,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강에서 우리가 지크의 사례를 보았듯이 그 지크의 사례를 우리가 상기시켜 본다면 지크가 엄마에게 그 선생님이 주신 쪽지를 건네드렸을 때 그때 이제 했던 사례를 우리가 기억해내면 어떤 제한을 설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허용적인 부모님은 그 쪽지를 받았을 때 잠시 이 얼굴이 어두워지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쪽지를 받았을 때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행복해져야 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금방 얼굴을 밝게 하면서 다른 것으로 주의를 돌리면서 지크 이 축구공 좀 받아봐 이러면서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축구공을 잡아서 거실 쪽으로 향해서 차면서 지크야 움직여 이 공 받아봐 이러면서 마치 응원을 그 선수를 보는 응원하는 사람처럼 박수를 치면서 관중석에서 있는 것처럼 아이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헝클어뜨리면서 너는 강한 아이란다.
오늘이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운을 차려. 아이스크림 하나 줄까? 아이스크림 먹고 기운을 차려.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스스로 먼저 방어를 하면서 그 직후에 학교에서 있었던 그 문제를 희석화시켜서 맞닥뜨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엄마는 참 사랑으로 아이를 돌봐주는 모습으로 이해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오로지 아이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얼핏 보면 그 아들의 친구들이 보면 멋진 부모로 보여서 자기 어머니와 비교해 볼 때 자기 어머니는 참 고리타분하다. 응? 저렇게 행복하게 아이를 해주려고 애쓰는 저 부모 정말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는 모습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충동을 다스리고 또 규율을 배워야 할 그 아이가 마치 단짝 친구처럼만 됐다는 것에 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살면서 실수를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가르치는 기회, 그것을 친구가 되는 것으로 대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허용적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 아이는 자기 부모의 양육 방식을 그대로 또 대를 이어가면서 양육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감정, 그런 어떤 관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알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한계를 설정해주고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권위적인 부모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이 엄청나게 이 허용적인 부모님에게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